영어도 못하면서 왜 여기 있냐는 말, 그날 나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럼 저랑 스페인어로 대화하실래요? 그 한마디가 교실의 공기를 바꿔놓았다. 조용하던 동양인 소녀가 5개국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다. 그동안 묵묵히 견뎌온 이유시장에서 채소를 팔며 딸을 믿고 보냈던 부모님 때문이었다. 하지만 내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내가 여기서 어떤 이유로 무시당하고 있는지 그 진실을 모두가 알게 될 테니까. 그리고 나는 증명할 거다. 언어는 사람을 차별하는 무기가 아니라 세상을 잇는 달이라는 것을. 사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중부 오하이오주의 작은 도시 콜럼버스. 이곳의 국제고등학교는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로 북적거렸어요. 하지만 복도 한편에서는 늘 홀로 걷는 동양인 소녀가 있었습니다. 바로 김아린이었어요. 하린은 올해 17살로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었습니다. 키가 작고 말수가 적은 하린은 내성적인 성격이었다. 아침 8시에 시작되는 첫 수업부터 오후 3시까지 하린은 교실 맨 뒤 구석자리에서 조용히 공부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다른 학생들은 카페테리아에서 왁자지껄 떠들며 햄버거와 피자를 먹었지만 하린은 혼자 빈 교실에서 도시락을 꺼내 먹었어요.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신 김밥과 계란말이가 들어있는 분홍색 도시락이었습니다. 하린은 도시락을 먹으면서 늘 한국에서 가져온 국어책을 읽었어요. 또 혼자 밥 먹네. 지나가던 미국인 학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린은 들은 척하지 않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영어가 서툴러서 친구들과 대화하기가 힘들었거든요. 하린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시간은 오후 첫 번째 수업인 영어 시간이었어요. 담당 교사는 앨리슨 가르시아 선생님이었습니다. 38살의 앨리스는 멕시코계 미국인으로 이 학교에 부임한 지 겨우 3달밖에 되지 않았어요. 갈색 머리에 갈색 눈을 가진 앨리스는 언제나 정장 차림으로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앨리슨 교사에게는 묘한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스페인어를 완벽하게 구사했지만 대학 시절 스페인 마드리드 유학에서 좌절을 맛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후 영어 교사가 되었지만 동양 학생들을 볼 때마다 괜한 우월감을 느끼려 했어요. 특히 영어가 서툰 학생들에게는 더욱 차갑게 대했습니다. 하린, 어제 숙제 확인해 볼게요. 앨리슨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린은 조용히 숙제를 내밀었습니다. 앨리슨은 하린의 숙제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문법이 엉망이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앨리슨이 빨간 펜으로 숙제에 X표를 그었습니다. 교실 안다른 학생들이 하린을 쳐다봤어요. 하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혹시 제가 말하는 것을 이해나 하고 있는 건가요? 앨리슨이 비꼬는 듯한 톤으로 물었어요. 하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해야죠. 여기는 미국이에요. 영어로 대답해야 해요. 앨리슨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교실 분위기도 어색해졌습니다. 하린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괜히 더 튀면 안 돼. 하지만 앨리스는 멈추지 않았어요. 미국에 왔으면 미국 방식에 적응해야죠. 이해 못하겠으면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앨리슨이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몇몇 학생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린은 책상 위에 놓인 연필을 꽉 잡았어요. 손톱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시장에서 채소를 파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렵게 모은 돈으로 자신을 미국에 보내주셨는데 이런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수업이 끝나고 하리는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거울 앞에 서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울면 안 돼. 나는 여기서 꼭 성공해야 해. 하리는 다시 교실로 돌아가 조용히 다음 수업을 준비했어요. 그날 저녁 하리는 기숙사 방에서 부모님께 편지를 썼어요. 하지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은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잘 지내고 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라고만 썼어요. 하리는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힘든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았거든요. 하린의 방 책상 위에는 여러 언어 교재들이 놓여 있었어요. 영어는 물론이고 일본어, 중국어, 대만어, 스페인어 교재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린은 아직 누구에게도 자신의 언어 실력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더 조용히, 더 눈에 띄지 않게 지내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한국에서 시장 아저씨들이 가르쳐 주신 중국어,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며 익힌 일본어, 멕시코 드라마를 보며 배운 스페인어.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은 쓸모없어 보였어요. 영어 하나도 제대로 못한다고 무시당하는데 다른 언어를 할 줄 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내일은 더 조용히 지내자. 하리는 그렇게 다짐하며 잠이 들었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앨리슨 교사의 할인에 대한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마치 할인을 표적으로 삼은 것처럼 매 수업마다 할인을 불러 세웠어요. 할인, 어제 읽기 과제는 다 했나요? 앨리슨이 교실 앞에서 물었어요. 할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일어나서 5번째 문단을 읽어보세요. 앨리슨이 지시했어요. 하리는 천천히 일어나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발음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이해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멈춰요. 발음이 틀렸어요. 앨리슨이 하린을 중단시켰어요. 다시 해보세요. 하린은 다시 읽었지만 앨리슨은 계속 틀렸다고 했어요. 교실 안 학생들이 하린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동정의 눈빛을 보냈지만 다른 학생들은 그냥 구경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이렇게 영어를 못하면서 어떻게 이 학교에 들어온 건가요? 앨리슨이 말했어요. 이때 교실 뒤편에 앉은 제임스라는 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심한 것 같은데. 하지만 앨리슨은 들은 척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앨리슨이 칠판에 복잡한 문법 규칙을 적으면서 설명했어요. 하리는 열심히 노트를 적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하린, 이 문법 규칙을 설명해 보세요. 앨리슨이 갑자기 하린을 지목했어요. 하린은 당황했습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하린이 더듬거렸어요. 저는 뭐예요? 제대로 대답해 보세요. 앨리슨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여기는 영어권이에요. 이 정도도 못 알아들으면 왜 여기 있는 거죠? 그 순간 하린의 머릿속에서 뭔가 터졌어요. 몇 달 동안 쌓인 분노와 억울함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하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평소와 다르게 눈빛이 강했습니다. 그럼 하린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저랑 스페인어로 대화하실래요?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서 숨을 죽였습니다. 앨리스는 잠시 멈칫했어요. 스페인어라니 자신의 모국어였거든요. 뭐라고요? 앨리슨이 되물었어요. 하리는 일어나서 유창한 스페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저를 이렇게 대하실 권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교사이시고 학생들을 존중해야 하죠. 교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은 할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지만 유창한 외국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어요. 앨리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인은 계속 스페인어로 말했어요. 저는 어리지만 누군가 저를 차별하는 것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앨리스는 스페인어를 완벽하게 알아들었어요. 할인이 자신의 차별적인 태도에 대해 정확히 지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할인의 스페인어 실력이 거의 원어민 수준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당신, 스페인어를 어디서 배웠죠? 앨리슨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혼자 배웠어요. 할인이 영어로 대답했어요. 인터넷으로 스페인 드라마 보고 라틴 음악 들으면서요. 교실 안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조용하던 동양인 학생이 갑자기 유창한 스페인어를 구사하다니 모두가 놀라워했어요. 그리고 선생님, 할인이 계속 말했어요. 저는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신감이 없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요. 할인은 다시 스페인어로 말했어요. 보시다시피 선생님께서 제 스페인어를 잘 이해하고 계시네요. 그럼 이제 대등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앨리스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할인의 스페인어가 문법적으로도 완벽하고 발음도 거의 원어민 수준이었거든요.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스페인어 실력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할인이 갑자기 일본어로 바꿔 말했어요. 저는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도 할 수 있어요. 이어서 중국어로도 말했어요. 저는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도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대만어로도 한마디 했어요. 저는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 언어를 할 수 있어요. 교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앨리스는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수업 종료 벨이 울렸어요. 할인은 조용히 책을 정리하고 교실을 나갔어요. 다른 학생들은 여전히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대박이다. 제임스가 중얼거렸어요. 할인이 저렇게 많은 언어를 할 줄 누가 알았겠어? 스페인어만 한 게 아니야. 일본어, 중국어까지. 진짜 언어 천재인 것 같아. 사라가 감탄했어요. 근데 왜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을까? 마이클이 궁금해했어요. 앨리스는 교실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칠판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17살 아이가 나보다 훨씬 뛰어나다니. 앨리스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어요. 스페인에서 차별받았던 기억, 결국 포기하고 돌아와야 했던 유학생활.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같은 방식으로 대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한편 할인은 복도를 걸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자신의 실력을 보여줬지만 과연 이게 옳은 일이었을까요?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할인은 더 이상 숨지 않기로 마음먹었거든요. 그날 오후 할인의 언어 실력에 대한 소문이 학교 전체에 퍼졌어요. 복도를 지나다니는 학생들이 할인을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어떤 학생들은 존경하는 표정으로 할인을 바라봤어요. 할인아, 잠깐만. 같은 기숙사에 사는 일본인 학생 유키가 할인을 불렀어요. 정말 스페인어랑 일본어를 혼자 배운 거야? 할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할인에게는 남다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할인은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 김철수와 어머니 이순희는 안동 중앙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셨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9시까지 일하는 고된 생활이었지만
할인만큼은 제대로 교육시키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셨어요. 할인이 5살 때였어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동안 할인을 혼자 두기 어려워서 부모님은 할인을 가게 한쪽에 앉혀두고 라디오를 틀어주셨어요. 그런데 할인은 다른 아이들과 달랐어요. 한국어 방송보다 외국어 방송에 더 관심을 보였거든요. 이 아이가 참 신기해요. 어머니 순이가 이웃에게 말했어요. 외국어 방송 나올 때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듣더라고요. 할인이 7살 때였어요. 시장에 새로 생긴 중국인 상인 리 아저씨를 만나게 되었어요. 리 아저씨는 중국어와 대만어를 구사했는데 할인은 그 소리에 매료되었어요. 안녕, 꼬마야. 리 아저씨가 중국어로 할인에게 인사했어요. 할인은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그 소리가 너무 예뻐서 계속 듣고 싶었어요. 리 아저씨는 할인의 관심을 알아차리고 간단한 중국어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이름이 뭐야? 리 아저씨가 중국어로 물었어요. 김할인이요. 할인이 대답하자 리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너를 샤오린이라고 부를게. 할인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본격적으로 외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학교 도서관에서 영어 사전을 빌려다가 혼자 공부했고 집에서는 인터넷으로 일본 애니메이션을 자막 없이 보기 시작했어요. 엄마 다녀왔어요. 할인이 일본어 대사를 따라하며 집에 들어왔어요. 할인아, 그게 무슨 말이니? 어머니 순이가 신기해하며 물었어요. 일본어로 다녀왔습니다라는 뜻이에요. 할인이 웃으며 설명했어요. 중학교에 올라가서 할인은 또 다른 언어에 빠졌어요. 인터넷에서 우연히 본 스페인 드라마 때문이었어요. 정열적이고 아름다운 스페인어 소리에 완전히 매료되었거든요. 안녕, 어떻게 지내? 할인이 거울 앞에서 스페인어 발음을 연습했어요. 할인아, 너 정말 저 드라마 내용을 알아들어? 같은 반 친구 민지가 놀라며 물었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조금씩 알겠어요. 할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인의 언어 재능은 학교에서도 빛을 발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전국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그때 할인은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독백을 완벽한 발음으로 연설했어요. 이 학생 정말 특별하네요. 심사위원들이 감탄했어요. 혹시 외국에서 살았던 적이 있나요? 아니요. 안동에서 쭉 살았어요. 할인이 수줍게 대답했어요.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할인은 더욱 체계적으로 언어 공부를 했어요. 시장의 리 아저씨는 대만에서 온 아내를 소개해줬고 할인은 정통 대만어도 배우게 되었어요. 너는 몇 개 언어를 할 수 있니? 리 아주머니가 대만어로 물었어요. 5개 언어를 할 수 있어요. 할인이 대만어로 대답했어요. 인터넷을 통해 세계 각국의 친구들과 언어 교환을 하기도 했어요. 멕시코의 마리아와는 스페인어로, 도쿄의 타쿠야와는 일본어로, 베이징의 리 메이와는 중국어로 매일 채팅했어요. 할인이 일본어 정말 잘해요. 타쿠야가 영상통화에서 말했어요. 칭찬해 주셔서 감사해요. 할인이 중국어로 대답하자 리 메이가 깜짝 놀랐어요. 와, 중국어를 저보다 더 잘하네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할인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카이스트에서 조기 입학 제안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전체 수석으로 말이에요. 할인아, 정말 자랑스럽다. 담임 선생님이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대학 입학 전에 해외 경험을 쌓으라는 장학재단의 권유로 미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어요. 할인아, 미국 가서도 잘할 수 있겠니? 어머니 순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엄마. 열심히 할게요. 할인이 밝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막상 미국에 와보니
현실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언어 실력은 뛰어났지만 문화적 차이와 인종 차별 때문에 위축되었거든요. 특히 앨리슨 교사의 태도는 할인에게 큰 상처를 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할인은 처음으로 자신의 실력을 드러냈어요. 더 이상 숨어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기숙사 방에서 유키와 대화를 나누던 할인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국에 있는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시장에서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당당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할인아, 내일 학교에 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관심을 보일 거야. 유키가 말했어요. 그럴 것 같아요. 할인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할인은 각국의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각자의 언어로 전해줬거든요. 오늘 드디어 제 실력을 보여줬어요. 마리아에게 스페인어로 오늘 드디어 자신을 표현할 수 있었어요. 타쿠야에게 일본어로 오늘 드디어 자신을 보여줬어요. 리 메이에게 중국어로 보냈어요. 친구들의 응원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할인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 마리아가 답장했어요. 드디어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줬구나. 타쿠야도 기뻐했어요. 우리 샤오린이 최고야. 리 메이도 응원해줬어요. 할인은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달라질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학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할인이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학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어떤 학생들은 새로운 존경심을 담아 할인을 바라봤어요. 할인, 정말 대단하다. 제임스가 할인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어제 스페인어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 일본어랑 중국어도 했잖아. 진짜 언어 천재인 것 같아. 사라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할인은 수줍게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으로 동급생들이 먼저 말을 걸어온 거였어요. 하지만 앨리슨 교사의 반응은 달랐어요. 오히려 더욱 차갑고 적대적으로 변했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았다고 느꼈거든요. 특히 10대 동양인 학생에게 굴복당했다는 생각에 자존심이 상했어요. 영어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앨리슨이 교실에 들어오자마자 할인을 째려봤습니다. 오늘은 문법 시험을 보겠어요. 앨리슨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특히 어제 수업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하겠습니다. 할인은 조용히 시험지를 받았어요. 문제들이 상당히 어려웠지만 할인은 차근차근 풀어나갔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 앨리슨이 할인의 시험지를 거두었어요. 다른 학생들의 시험지는 대충 훑어봤지만 할인의 시험지는 유난히 꼼꼼히 들여다봤어요. 할인, 앞으로 나와보세요. 앨리슨이 할인을 불렀어요. 할인이 앞으로 나가자 앨리슨은 할인의 시험지를 들어 올렸어요. 여러분, 이 시험지를 보세요. 앨리슨이 말했어요. 문법은 맞췄지만 글씨체가 너무 어수선하네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은 영어가 아니라 한글로 메모가 되어 있어요. 할인은 당황했어요. 문제를 풀면서 머릿속으로 정리할 때 한글로 메모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미국 학교에서는 영어만 사용해야 해요. 앨리슨이 할인의 시험지를 찍기 시작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찢어지는 종이 소리가 교실에 울렸어요.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할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선생님,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제임스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제임스, 조용히 하세요. 앨리슨이 날카롭게 말했어요. 이것은 교육입니다. 앨리슨은 할인을 향해 다시 말했어요. 어제 여러 언어를 하는 걸 봤지만 여기서는 영어가 우선이에요.
다른 언어 실력이 있다고 해서 영어 규칙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 순간 교실 안 학생들이 둘로 나뉘기 시작했어요. 제임스, 사라, 마이클 같은 학생들은 할인을 동정하고 앨리슨의 태도에 반감을 가졌어요. 하지만 브래든, 타일러 같은 몇몇 학생들은 여전히 앨리슨 편에 서 있었어요. 할인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사라가 점심시간에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어제 5개 언어를 하는 거 봤어? 정말 놀라웠어. 맞아. 그런데 가르시아 선생님이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아. 마이클이 동조했어요. 반면 브래드는 다른 의견이었어요. 그래도 여기는 미국이잖아. 영어로 해야 맞는 거 아니야? 하지만 시험지 찢는 건 너무했어. 제임스가 분개했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학교에서 연례 국제 언어 경시 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이었어요. 올해 언어 경시 대회는 특별히 다국어 부문을 신설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방송으로 공지했어요. 학생들은 자신이 구사할 수 있는 언어로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습니다. 앨리스는 이 소식을 듣고 묘한 미소를 지었어요. 심사위원 중 한 명으로 참여하게 되었거든요. 할인에게 공개적으로 도전장을 내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할인, 언어 경시대회에 참가할 생각 있나요? 앨리슨이 수업 후 할인에게 물었어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할인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실력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일 테니까요. 앨리슨의 목소리에는 도전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저녁 할인은 기숙사 방에서 고민에 빠졌어요. 경시대회에 참가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웠어요. 할인아, 참가해봐. 유키가 격려했어요. 너의 실력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잖아. 하지만 가르시아 선생님이 심사위원이라면 할인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다른 심사위원들도 있을 거야.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을 거야. 유키가 할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할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부모님을 생각했어요. 시장에서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당당하게 도전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다음 날 할인은 경시대회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발표 언어로는 영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대만어 5개 언어를 적었어요. 오, 5개 언어? 담당 교사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준비해 보겠어요. 할인이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소식은 금세 학교 전체에 퍼졌어요. 조용했던 동양인 학생이 5개 언어로 경시대회에 참가한다는 것이었어요. 학생들의 관심이 할인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진짜 5개 언어를 다 할 수 있는 건가? 학생들이 궁금해했어요. 어제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하는 거 봤잖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야. 제임스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앨리스는 할인의 참가 소식을 듣고 비웃었어요.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두고 보죠. 할인은 매일 밤 경시대회를 준비했어요. 각 언어로 준비한 연설문을 반복해서 연습했어요. 멀리 한국에 있는 언어 교환 친구들도 도움을 주었어요. 힘내. 타쿠야가 일본어로 응원해줬어요. 넌 할 수 있어. 마리아가 스페인어로 격려해줬어요. 화이팅! 리 메이가 중국어로 힘을 실어줬어요. 세계 각국의 친구들 덕분에 할인은 더욱 자신감을 얻었어요. 이제 정말로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때가 온 거예요. 하지만 앨리스는 이미 마음속으로 할인을 떨어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자신이 심사위원인 이상 할인이 1등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언어 경시대회 당일이 밝았어요. 학교 강당에는 학생들과 교사들, 그리고 몇몇 학부모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5명의 심사위원이 앉아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바로 앨리슨 교사였습니다. 하리는 무대 뒤에서 긴장하고 있었어요. 손에 든 원고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봤습니다. 5개 언어로 준비한 연설문은 언어를 통한 소통과 이해라는 주제였어요. 참가자 6번, 김아린 학생 입장해 주세요. 사회자가 하린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린이 무대에 올라가자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평소 조용하던 그 학생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모든 사람이 궁금해했거든요. 안녕하세요. 김아린입니다. 하린이 마이크 앞에 서서 인사했어요. 목소리가 또렷하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오늘 저는 5개 언어로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리는 먼저 한국어로 시작했어요. 자신의 고향 안동과 부모님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들려줬습니다. 한국어를 모르는 청중들도 하린의 진솔한 감정이 전해졌어요. 이어서 영어로 바꿔 말했어요. 언어는 문법이나 어휘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서로의 마음과 문화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린의 영어 발음은 완벽했어요. 평소 수업 시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앨리슨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3번째로 스페인어를 구사했어요. 언어는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다리입니다. 언어를 통해 우리는 마음을 열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청중들이 감탄했어요. 하린의 스페인어는 문법뿐만 아니라 억양까지 완벽했거든요. 심사위원 중 스페인어 교사인 세뇨르 로드리게스가 눈을 크게 떴어요. 4번째는 일본어였어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꿈을 공유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일본어 발음도 원어민 수준이었어요. 객석에 앉아있던 일본인 교환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5번째로 중국어를 구사했어요. 언어는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로 우리가 서로의 문화와 꿈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대만어로 마무리했어요.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꿈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하린의 발표가 끝나자 강당이 잠시 조용했어요. 그러더니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와, 정말 대단하다. 제임스가 소리쳤어요. 믿을 수 없어. 저런 재능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사라가 감탄했어요. 진짜 언어 천재네. 다른 학생들도 웅성거렸어요. 심사위원들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교장 선생님은 감동한 듯 고개를 끄덕였고 세뇨르 로드리게스는 메모를 열심히 적고 있었어요. 하지만 앨리슨만은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하린의 실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심사 시간 동안 다른 심사위원들은 하린을 극찬했어요. 정말 놀라운 학생이네요. 이런 실력을 가진 학생을 본 적이 없어요. 세뇨르 로드리게스가 말했어요. 5개 언어를 모두 원어민 수준으로 구사하다니 정말 천재적이에요. 일본어 교사가 감탄했어요. 발음도 완벽하고 내용도 감동적이었어요. 당연히 1등이죠. 다른 심사위원이 동조했어요. 하지만 앨리스는 고개를 저었어요. 언어 실력은 인정하지만 무대 매너가 어색했어요. 그리고 감정 표현이 과장된 것 같아요. 가르시아 선생님, 그건 좀. 세뇨르 로드리게스가 반박하려 했지만 앨리스는 고집을 부렸어요. 제 기준으로는 75점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앨리슨이 점수표에 75점을 적었어요. 다른 심사위원들은 모두 95점 이상을 줬지만 앨리슨의 낮은 점수 때문에 평균이 깎였어요. 결과 발표 시간이 되었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번 국제 언어 경시대회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1등은 브래든 존슨 학생입니다. 강당이 술렁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할인이 1등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거든요. 2등은 김아린 학생입니다. 할인은 실망했지만 담담하게 상을 받았어요. 하지만 학생들은 납득하지 못했어요. 이상하다. 할인이 훨씬 잘했는데? 제임스가 중얼거렸어요. 뭔가 이상해. 점수를 다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 마이클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학생들이 흩어질 때 사라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심사위원석 근처에서 떨어진 점수표를 주었거든요. 이거 봐봐. 사라가 친구들에게 점수표를 보여줬어요. 가르시아 선생님만 할인에게 75점을 줬어. 다른 선생님들은 모두 95점 이상이야. 이건 명백한 부정채점이야. 제임스가 분노했어요. 스페인어 하는 거 봤을 텐데 왜 이렇게 낮은 점수를 줬지? 마이클이 의아해했어요.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앨리슨의 부정채점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할인이 앨리슨의 모국어인 스페인어를 완벽하게 구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 더욱 의혹을 키웠어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돼. 사라가 화를 냈어요. 할인이가 얼마나 잘했는데 저런 점수를 받다니. 제임스도 분개했어요. 한편 할인은 기숙사 방에서 조용히 결과를 받아들이려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많이 서운했습니다. 할인아, 너무 속상해하지 마. 유키가 위로했어요. 모든 사람이 내가 최고였다는 걸 알고 있어. 고마워, 유키야. 할인이 쓸쓸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런데 정말 공정한 평가를 받은 건지 모르겠어. 그날 밤 할인은 세계 각국의 친구들에게 결과를 알렸어요. 2등을 했는데 뭔가 이상해요. 마리아에게 스페인어로 2등을 했는데 뭔가 이상해. 타쿠야에게 일본어로 2등을 했는데 느낌이 이상해. 우리 메이에게 중국어로 보냈어요. 친구들은 모두 화를 냈어요. 할인의 실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건 불공평해. 마리아가 답장했어요. 절대 이상해. 타쿠야도 분개했어요. 정말 화나? 리 메이도 분노했어요. 멀리 한국 안동의 중앙시장에서는 할인의 부모님이 딸의 소식을 듣고 계셨어요. 우리 할인이가 2등을 했다니 정말 자랑스럽네요. 어머니 순이가 눈시울을 붉혔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서운해하는 것 같지? 아버지 철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억울한 일이 있었나 봐요. 어머니 순이가 안타까워했어요. 경시대회가 끝난 지 이틀 후 학교에는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앨리슨의 부정채점에 대한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었거든요. 정말 이상해. 할인이 저렇게 잘했는데 2등이라니. 사라가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이야기했어요. 내가 점수표 사진 찍어놨어. 마이클이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보라고, 가르시아 선생님만 유독 낮은 점수를 줬어. 사진을 본 학생들이 웅성거렸어요. 다른 심사위원들은 모두 95점 이상을 줬는데 앨리슨만 75점을 준 것이 명확히 보였거든요. 이건 명백한 차별이야. 제임스가 분노했어요. 할인이 스페인어까지 완벽하게 했는데 왜 저런 점수를 줬지? 누군가 이 문제를 제기해야 해. 사라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 시각 할인은 도서관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어요. 마음이 복잡해서 집중이 잘 안 되었지만 그래도 공부를 멈출 수는 없었거든요. 할인아. 사라가 도서관으로 찾아와 할인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너 이거 봐야 해. 사라는 마이클이 찍은 점수표 사진을 할인에게 보여줬어요. 할인은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심각했거든요. 이건 정말 심하네요. 할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어. 사라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할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넘어가요.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할인아, 내가 너무 착해서 문제야. 사라가 답답해하며 말했어요. 이런 부정은 바로 잡아야 해. 그날 오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연판장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앨리슨의 부정체점에 항의하고 경시대회 결과를 재심사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모두들 서명해주세요. 제임스가 복도에서 학생들에게 연판장을 내밀었어요. 당연히 서명해야지. 할인이 얼마나 잘했는데. 학생들이 줄을 서서 서명했어요. 5개 언어를 저렇게 완벽하게 하는데 2등이라니 말이 안 돼. 다른 학생이 분개했어요. 하루 만에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서명했어요. 연판장은 교장실로 전달되었고 교장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 문제가 이렇게 커질 줄 몰랐네요. 교장 선생님이 교감 선생님과 상의했어요. 한편 앨리스는 교무실에서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의 항의가 예상보다 거셌거든요. 가르시아 선생님, 교장실로 오시라고 하네요. 동료 교사가 앨리슨에게 말했어요. 교장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교장, 교감, 그리고 학부모 대표까지 참석했어요. 가르시아 선생님, 이번 채점에 대해 학생들이 강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채점했습니다. 앨리슨이 변명했어요. 하지만 다른 심사위원들과 점수 차이가 너무 큰데요? 특히 할인 학생이 선생님의 모국어인 스페인어를 완벽하게 구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교감 선생님이 지적했어요. 그때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의 카이스트에서 직접 연락이 온 거예요. 할인의 경시대회 영상을 보고 싶다고 했어요. 카이스트에서 왜 연락을 했죠? 교장 선생님이 궁금해했어요. 김아린 학생이 카이스트 조기 입학 예정자라고 하네요. 그것도 전체 수석으로요. 그래서 학교 성과를 확인하고 싶다고 합니다. 교무부장이 설명했어요. 교장 선생님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국제적으로 유명한 대학에서 관심을 가지는 학생을 제대로 대우하지 못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학교 명성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할인 학생의 실력을 보여드리는 것이 어떨까요? 학부모 대표가 제안했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학교 강당에서 공개 발표회를 열어보죠. 교장 선생님이 결정했어요. 소식이 학교에 퍼지자 학생들이 흥분했어요. 드디어 할인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기회가 온 거예요. 할인아, 이번엔 정말 잘 될 것 같아. 유키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할인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또 실망하면 어떻게 해요? 이번엔 달라. 모든 학생들이 내 편이야. 사라가 할인을 격려했어요. 그리고 카이스트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 이번 기회에 정말 제대로 보여줘. 제임스가 말했어요. 공개 발표의 날짜가 정해졌어요. 일주일 후 금요일 오후 학교 강당에서 열리기로 했어요. 카이스트에서도 화상으로 참관한다고 했어요. 할인은 새로운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언어는 차별의 무기가 아니라 이해의 달이라는 주제를 선택했어요. 이번엔 내 진짜 실력을 보여드릴게요. 할인이 거울 앞에서 연습하며 다짐했어요. 세계 각국의 친구들도 할인을 응원했어요. 이번엔 다를 거야. 마리아가 스페인어로 격려했어요. 이번엔 제대로 평가받을 거야. 타쿠야가 일본어로 응원했어요.
이번엔 분명히 성공할 거야. 리 메이가 중국어로 힘을 실어줬어요. 앨리스는 점점 더 압박감을 느꼈어요. 이번 발표회에서 할인이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면 자신의 입지가 더욱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이번엔 정말 조심해야겠어. 앨리슨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내가 무너질 수는 없어. 한국 안동에서는 할인의 부모님이 딸의 소식을 듣고 걱정하고 계셨어요. 우리 할인이가 또 무슨 일을 겪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어머니 순이가 걱정스러워 했어요. 그래도 우리 딸이니까 잘 해낼 거예요. 아버지 철수가 믿음을 보였어요. 이번엔 정말 공정한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순이가 간절히 바랐어요. 시장의 리 아저씨도 할인을 걱정했어요. 우리 샤오린이 괜찮을까? 전 세계에서 할인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이번 공개 발표회는 단순한 학교 행사가 아니라 할인의 인생을 바꿀 중요한 순간이 될 것 같았어요. 공개 발표회 당일 학교 강당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 지역 언론사 기자들까지 모여들었습니다. 무대 한쪽에는 카이스트와 화상 연결을 위한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할인은 무대 뒤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긴장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할인아, 준비됐어? 유키가 격려의 말을 건넸어요. 네, 이번에는 정말 제 마음을 다 보여드릴게요. 할인이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한편 앨리스는 관중석 한 구석에 앉아 복잡한 심정으로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난 며칠 동안 학교 이사회로부터 여러 차례 소환을 받았거든요. 가르시아 선생님,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사장이 날카롭게 물었었어요. 저는 그저 제 기준에 따라 채점했을 뿐입니다. 앨리슨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었어요. 하지만 다른 심사위원들과의 점수 차이가 너무 심각합니다. 특히 학생이 선생님의 모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 순간 앨리스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어요. 대학 시절 스페인 마드리드로 유학을 떠났던 일 말이에요. 스페인어에 자신만만했던 앨리스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어요. 스페인 학생들은 그녀를 아메리카나라고 부르며 무시했고 멕시코계라는 이유로 차별받았어요. 당신의 스페인어는 라티노 억양이에요. 진짜 스페인어가 아니라고요. 스페인 교수가 냉정하게 말했던 기억이 생생했어요. 결국 앨리스는 1년 만에 스페인 유학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 후 영어 교사가 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특히 자신보다 뛰어난 언어 실력을 가진 사람들을 볼 때마다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났거든요. 김아린 학생, 입장해 주세요. 사회자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어요. 할인이 무대에 올라가자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스크린을 통해 카이스트 교수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아린입니다. 할인이 마이크 앞에서 인사했어요. 오늘 저는 언어는 차별의 무기가 아니라 이해의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할인은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언어의 힘도 배웠고 편견의 아픔도 느꼈어요. 한국어로 시작한 할인은 자신의 고향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시장에서 고생하시는 부모님, 중국인 리 아저씨에게서 처음 배운 중국어,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며 익힌 일본어 이야기였어요. 이어서 영어로 바꿔 말했어요.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두려웠습니다. 다르다는 것 때문에, 편견 때문에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배웠습니다. 우리의 다름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라는 것을요. 할인의 영어는 완벽했어요. 문법뿐만 아니라 감정까지 생생하게 전달되었어요. 스페인어로 계속했어요. 차별은 두려움과 무지에서 태어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 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앨리스는 할인의 스페인어를 들으며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스페인에서 평생 배우려 했던 그 자연스러운 억양과 표현력을 17살 소녀가 완벽하게 구사하고 있었거든요. 일본어로 이어졌어요. 편견은 두려움과 무지에서 생깁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면 그 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중국어와 대만어로도 계속된 할인의 연설은 모든 청중을 감동시켰어요. 마지막에 할인은 다시 한국어로 말했어요. 언어는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무기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르지만 그 다름이 바로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할인의 연설이 끝나자 강당이 잠시 조용했어요. 그러더니 폭풍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고 일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카이스트 화면에서도 교수들이 놀란 표정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학생이네요. 이런 인재를 우리가 놓칠 뻔했다니. 카이스트 교수가 화상으로 소감을 말했어요. 그때 앨리슨이 조용히 일어났어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앨리슨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앨리슨은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어요. 할인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앨리슨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렸어요. 저는 제 편견과 열등감 때문에 할인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습니다. 앨리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인, 당신의 스페인어는 제가 평생 꿈꿔왔던 수준이에요. 당신은 저보다 훨씬 강하고 훌륭합니다. 할인은 앨리슨에게 다가갔어요. 선생님, 저도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외국에서 버티기 힘든 마음 말이에요. 당신이 말한 대로예요. 앨리슨이 스페인어로 말했어요. 당신이 저보다 훨씬 강해요. 아니에요, 선생님. 선생님도 강해요. 그걸 기억하시기만 하면 돼요. 할인이 스페인어로 대답했어요. 두 사람이 포옹하자 강당에서 더욱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교장 선생님이 무대에 올라왔어요. 김아린 학생에게 특별 장학금과 졸업생 대표 연설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할인의 이야기는 지역 뉴스에 방송되었어요. 5개 언어 구사하는 천재 소녀, 편견을 이기다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멀리 한국 안동에서 할인의 부모님이 뉴스를 보고 계셨어요. 우리 할인이가 저렇게 멋있어졌네요. 어머니 순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딸이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냈구나. 아버지 철수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시장의 리 아저씨도 뉴스를 보고 기뻐했어요. 샤오린 정말 대단해. 우리가 가르쳐준 중국어가 저렇게 도움이 되다니. 리 아주머니도 감격했어요. 앨리스는 그날 밤 집에서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마침내 자신의 상처를 털어내고 진정한 교육자의 마음을 되찾은 기분이었거든요. 할인의 공개 발표회 이후 한 달이 지났어요. 학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할인은 더 이상 조용한 구석자리의 학생이 아니었어요.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학생들이 반갑게 인사했고 선생님들도 할인을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할인아,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 사라가 할인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물론이죠. 할인이 밝게 대답했어요. 이제 할인은 혼자 도시락을 먹지 않았어요. 친구들과 함께 카페테리아에서 웃으며
식사를 했거든요. 앨리슨 교사도 크게 변했어요. 그날 이후 할인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둘 사이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관계가 형성되었어요. 할인, 오늘 스페인어 수업에서 게스트 스피커로 참여해 줄 수 있을까? 앨리슨이 수업 후 할인에게 부탁했어요. 네, 선생님. 기꺼이 도와드릴게요. 할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상한 일이었어요. 선생님이 학생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둘 사이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할인아, 너의 스페인어는 정말 완벽해. 앨리슨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선생님도 정말 잘하세요. 그냥 자신감이 더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할인이 격려했어요. 그런 가운데 졸업식이 다가왔어요. 할인은 졸업생 대표로 연설을 하게 되었어요. 지난 몇 달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감동적인 연설을 준비했어요. 졸업식 당일 강당에는 학생들과 가족들이 가득 모였어요. 특별히 한국에서 할인의 부모님도 오셨어요. 시장 일을 며칠 쉬고 비행기를 타고 미국까지 오신 거예요. 우리 할인이를 직접 보러 왔어요. 아버지 철수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몇 달 만에 보는 우리 딸이 어떻게 변했는지 정말 궁금해요. 어머니 순이도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드디어 할인이 무대에 올랐어요. 단정한 졸업 가운을 입은 할인은 자신감이 넘쳤어요. 몇 달 전의 소극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존경하는 교장 선생님, 선생님들, 그리고 동기 여러분. 할인이 영어로 연설을 시작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할인은 영어로 자신의 경험을 들려줬어요. 처음 미국에 왔을 때의 두려움, 언어의 벽으로 인한 어려움, 그리고 편견과 차별을 이겨내며 성장한 이야기였어요. 저는 다르다는 것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다양성이 우리를 더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어서 스페인어로 바꿔 말했어요. 진정한 교육은 지식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일본어로도 말했어요. 진정한 교육이란 지식을 학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중국어로도 이어갔어요. 진정한 교육은 지식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대만어로도 한마디 했어요. 진정한 교육은 지식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할인은 한국어로 말했어요. 부모님, 저를 이곳까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믿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할인의 연설이 끝나자 강당이 떠나갈 듯한 박수로 가득 찼어요.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고 앨리슨 교사도 감동한 표정으로 박수를 보냈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딸이에요. 아버지 철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우리 할인이가 이렇게 당당해질 줄 몰랐어요. 어머니 순이도 기뻐했어요. 졸업식이 끝난 후 할인은 여러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을 받았어요. 한국의 주요 방송사에서도 할인의 이야기를 보도했어요. 카이스트 수석 합격한 언어 천재 소녀, 미국에서 편견을 이기다라는 제목으로 뉴스가 나갔어요. 안동 중앙시장의 상인들도 텔레비전을 보며 할인의 부모님을 축하해 드렸어요. 철수 형님, 따님이 정말 대단하네요. 옆 가게 아저씨가 축하해 주셨어요. 우리 동네에서 이런 인재가 나오다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시장 상인회장님도 기뻐하셨어요. 시장에리 아저씨도 감격했어요. 샤오린이 성공했어.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가 가르쳐준 중국어가 이렇게 도움이 되다니. 우리 아주머니도 눈물을 흘렸어요. 며칠 후
하리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이제 카이스트에 입학해서 새로운 꿈을 키워나갈 차례였어요. 공항에서 많은 친구들이 배웅해 주었어요. 하리나, 한국에 가서도 연락하자. 사라가 작별 인사를 했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덕분에 정말 많이 성장할 수 있었어요. 하린이 감사 인사를 했어요. 앨리슨 교사도 공항까지 배웅 나왔어요. 하린아, 정말 보고 싶을 거야. 저도요, 선생님. 몸조리 잘하세요. 하린이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비행기 창가에 앉은 하린은 구름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봤어요. 몇 달 전 미국에 올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그때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지만 지금은 자신감과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무시받던 아이였지만 지금은 내가 내 목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린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아직 내가 배울 언어는 더 많아요. 하린은 가방에서 러시아어 교재를 꺼냈어요. 다음 목표는 러시아어 마스터였어요. 언어는 끝없는 배움이고 세상과 소통하는 가장 아름다운 도구라고 생각했거든요. 비행기가 태평양을 건너며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하린의 마음도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는 당당한 소녀였어요. 몇 시간 후 인천공항에 도착한 하린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따뜻한 환영이었어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안동에서 온 친척들과 선생님들이 모두 나와 계셨어요. 우리 하린이 정말 자랑스럽다. 할아버지가 하린을 꼭 안아주셨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하린이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거예요. 세계 각국의 친구들도 메시지를 보냈어요. 집에 온 걸 환영해. 마리아가 스페인어로 돌아온 걸 환영해. 타쿠야가 일본어로 집에 온 걸 환영해. 올리 메이가 중국어로 축하해줬어요. 그렇게 하린의 미국에서의 모험은 끝났지만 더 큰 세상을 향한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언어로 세상과 소통하는 꿈을 품은 당당한 소녀의 이야기가 계속될 예정이었어요. 카이스트에서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언젠가는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하린은 한국 땅을 다시 밟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성장할 거예요. 언어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가장 아름다운 다리니까요. 하린이 기자들에게 당당하게 말했어요. 이것으로 언어 천재 소녀 김아린의 감동적인 성장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편견과 차별을 이겨내고 당당한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하린의 여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선사했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여러분께도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